진짜 다 일일이 적어주셨네요. 야, 각양각색이네요. 와, 아니 정말 이 100분이 다양한 고민을 좀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100분이 빠짐없이 고민과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무릎 아플 때 걸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부터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맞아, 질문들 맞아. 그리고 관절이 욱신거리고 쿡쿡 쑤시는데 이건 왜 그러냐 예, 통증에 관련한 것들 너무 통증이 심하다 많은 내용들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꾹꾹 눌러 쓰면서 얼마나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통스러우신지 그게 다 여실히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민만 해결돼도 무릎 통증 그리고 관절염은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성인 100분이 꼽은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절염 궁금증 베스트, 인공관절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저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셨겠습니까? 네. 동창회를 하면 이제 무릎 아픈 애들, 뭐 어디 아픈 애들 이제 그런 뭐 다들 병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관절염 아픈 애는 뼈를 칼로 잘라내는 것 같대요. 네. 근데 병원 가면 이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환자한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육안적으로 봐도 다리가 휘어졌고 약을 먹어도 극심한 통증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연골이 80% 이상 닳아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연골이 80% 닳았을 때면 거의 연골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 연골과 80% 이상 닳은 연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건강한 연골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이보리 색깔 정도고 삶은 달걀 껍질처럼 아주 뽀송뽀송하고 매끈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충격이 와도 흡수가 돼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연골이 닳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이 64세 여성이고 무릎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연골 자체가 닳아서 그냥 뼈가 노출되고 출혈로 인해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피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스칠 때마다 통증이 있고 특히 계단 내려올 때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죠. 그럼 뼈랑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거잖아. 막 진짜 아프겠다. 그래서 보통 저 정도로 연골이 80% 이상 닳게 되면 워낙 통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내려오지를 못해서 거꾸로 내려오시거나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쳐서 봤어요. 내려오시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심지어 이제 이게 변형이 되는데 연골이 닳게 되면 아무래도 안쪽 연골부터 닳기 시작하면서 오다리 변형이 심해지시니까 약간 외모에 대한 그 자신감을 잃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수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관절 수술은 70세 넘어서 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64세면 수술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의 시기를 정하는데 나이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칼로 무릎을 베는 듯한 통증, 그 통증이 매일매일 느껴진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겠죠. 50대, 60대라 하더라도 약이나 시술로 해결이 잘 안 되는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보내주신 궁금증에 그 두 번째 줄 3, 4, 5번에 좀 비슷한 질문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이 있다. 또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 아, 이게 제일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픈 게 끝일 줄 알았는데 계속 수술하고 나서도 또 아프면 이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걸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은 통증이 좀 남아 있으면서 나아집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든지 또는 그동안은 안 아팠다가 1, 2년 후에 갑자기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개의 경우는 인공관절 자체도 관절이기 때문에 뒤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관절이 부으면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약물요법 등 그 적절한 치료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또 요즘에는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꼭 수술을 안 하더라도 관절염 주사, 관절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줄기세포 주사도 최근에는 치료제 같은 개념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사 치료만으로 혹시 통증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요즘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면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내 골반뼈에 있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관절 속으로 주사를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신의료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2기나 3기, 즉 중기 관절염 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말기에는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치료가 어떤 건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염 궁금증 베스트. 관절염 있어도 운동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네. 계단 내려갈 때마다 되게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아파하시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그냥 무릎이 좀 아파도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냥 파워워킹하고 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조금 상반된 내용이네. 오영실 씨는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줄었다. 고선영 씨 어머니는 오히려 무릎 통증이 아프다. 늘어나고 네. 아프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을 해야 하나요? 안 해야 되나요? OX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수찬, 황인철, 서재걸 선생님은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해야 한다. 5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고은, 김태현 선생님은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은 좀 삼가야 한다. X입니다. 젊은 분들은 일단 하지 말라는 얘기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제 관절염을 좀 알아야겠죠. 자,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입니다. 결국은 관절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관절과 뼈에 그 기능이 퇴화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관절이나 뼈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요, 염증을 일으키는 연골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의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무릎 주위 근육이 약한 데다가 운동까지 안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X를 드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이고은 선생님.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전략 없는 열심히는 지양하자. 맞아. 맞는 얘기다. X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악화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운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나는 무릎이 더 아플까요? 이렇게 오시면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여쭤보면 좀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가 스쿼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쿼트의 바른 자세는 저희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알려주는데 이게 단순히 굽힌다고만 생각하셔 어머니들 중에는 무릎에 힘을 주면서 앉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요,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이제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처음으로 스쿼트라는 운동을 배워보신 거죠. 근데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연골이 원래 안 좋았는데 거기서 그 스쿼트를 하면서 비벼지면서 그 부스러기가 돌아다니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어요. 아우, 아프겠다. 이렇듯 그러니까 관절염이 좀 심하신 분들이 이런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자세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60이 될 때까지 운동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배웠다고 갑자기 좋지 않은 자세로 과하게 하게 되면 이 관절염 자체가 빨리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을 안 하면 주변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정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위염이 있을 때 위염 있다고 밥 안 먹나요? 위염 있을 때. 좀 순한 걸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안 먹는다가 아니라 어떤 밥을 먹느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이라는 거를 완전 포기하지 말고 좀 방법을 바꿔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운동을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잘못된 자세로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이 운동, 저 운동 이렇게 따라 하실 게 아니고 운동 방식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세인지 또 내 체력이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후에 따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